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합격 사례 분석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해줘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자신의 생기부를 이렇게 눈앞에 펼쳐두고 이거를 조금 넘겨가면서 내가 무슨 활동을 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를 준비해야겠죠. 우린 뭘 해야 되냐?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경험 15개 자료집 있죠? 제가 숙제로 내줬었는데 이걸 카톡으로 제출해준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재료찾기 강의를 참고해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 15개, 계기부터 과정,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자기소개서 경험 15개 자료집을 꼭 앞에다가 두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진짜로 쓰기 시작할 때 앞서서 좀 명심해야 될 사항이 1번부터 4번 문항간에 내용 간 중복을 최대한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동아리에서 한 2가지 활동을 다른데 이렇게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똑같은 활동을 계속 쓰는 것은 조금 얘는 활동이 많이 없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대한 다채로운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용과 중복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마음의 준비냐? 이제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써내려갈 준비인데 솔직히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이게 나를 좀 선발해주세요 라는 의미와 목적의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꾸며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점점 갈수록 나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막 소설서라고 말을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꾸며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안 그런 자소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써내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되어 있죠? 그런 걸로 믿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한 게 없을까요? 다들 잘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자신 없어하고 감이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역량을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편하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합니다. 그럼 모두 준비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항 작성법 그리고 합격 사례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문항에 대한 학업 역량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역량을 여기서 드러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이에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바로 학업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결국 뭐냐면 여기서 너 얼마나 공부 잘했니? 이거를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학이. 얼마나 공부 잘합니까? 이걸 묻기 위한. 그리고 학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1번에서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부 청소년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그런 대학 문항이고 원래 여기가 학교생활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내 활동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찾아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저 검정고시 성적 이거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넣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학이 원하는 학업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업 역량도 물론 학업 역량이지만 대학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학업 역량은 지원자가 대학의 전공 학과에 입학해서 대학 공부를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또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적인 관심 그리고 소질,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대학은 공부하는 데잖아요. 학문을 열심히 공부할 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랑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 물론 대학도 알고 있지만 대학의 중점 요건은 대학의 공부를 열심히 할 만한 인재인가, 이거를 그러한 학업 역량을 1번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서의 공부를 나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 7과목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던가, 저는 수능에서 뭐 이런 과목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아요, 써도 됩니다. 하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현재까지의 공부 방법과 대학에서의 공부 방법의 다름을 알고 나는 얼마나 더 잘할 그런 인재인지를 조금 더 드러내는 게 어떨까라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대학에 재학하고 있지만 대학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라는 거를 하는 그런 공부와 차원이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은 우리의 그 검정고시 성적이나 수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서술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럼 이제 대학이 원하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어필해야 될 개인 역량, 저번에는 한 2-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 5가지를 다 쓰란 말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포커스 맞춰서 골라가지고 관련된 재료를 찾아가지고 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개를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천자 안에 다 넣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했으면 좋겠을 학업적 개인 역량은 다음과 같아요. 1번 성실성,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2번 적극성,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가. 3번은 창의성, 내가 얼마나 독창적으로 공부 방법을 개발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4번째는 통합성, 내가 여태까지 한 공부들이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개방성,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목만 나열하고 넘어가면은 지난 시간과 또 똑같겠죠? 아,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역량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보통 대학에서 성실성을 어떻게 평가하죠? 보통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출결 상황이랑 내신 성적, 이걸로 따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병가 내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나, 얼마나 성실히 공부를 했는가, 이걸 따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더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안에 나 성실해요 이렇게 이걸 넣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될 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학업 역량 함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가를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이걸 꼭꼭 드러내야 돼요. 1번 문항에서. 그래서 어필하고 싶은 그런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잘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 뽑아줘. 나 선발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성실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학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다면 그 부분을 여기서 어필해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역량은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적극성. 적극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는가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은 좀 선택의 폭이 넓고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옛날에는 뭐 다른 것들을 잔뜩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오로지 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결국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런 다음에 어떤 분야를 스스로 선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남의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찾아본다던가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 원하는 공부를 찾아서 한 경험이 있다면 이 1번에서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1번에 드러낸다면 이 학생은 대학에 와서도 자기 시간을 알차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그런 자기소개서 재료 자료집에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 1번에서 서술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영향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무엇이냐? 얼마나 창의적으로 공부를 해왔냐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다음과 같아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학업에 있어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는 학생 말고 자기가 스스로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문을 하는 학생을 원해요. 공부를 할 학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해당 전공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학문적인 업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뽑고 싶어요. 대학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살려서 당연히 이런 1번에서 내 창의성을 드러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료집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평소에 남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던 나만의 그런 독창적인 그런 공부법이 있는가? 이러면 바로 이런 경험이 있다면 1번에서 창의성을 부각하면서 천자 이내에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만의 독창적인 공부 방법을 발명해본 기억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걸로 이룬 성과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1번에 적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1번에다가 많이 적어주는 게 좋아요. 나 공부 좀 하는 인재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역량까지 이해되셨나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업 역량은 바로 통합성이에요. 통합성이 뭐냐면 요즘 대학의 학문적인 추세가 뭐냐면 학과 간의 연계, 학과 간 통합, 학문적 통합, 이게 바로 요즘의 추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A 학과와 B 학과가 따로따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좀 절충되는 선에서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좋고 큰 연구 성과를 얻는다는 게 요즘 그런 대학의 학문적 추세예요. 우리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의 자기소개서는 트렌디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교과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 교과적인 역량이 뭐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에 관심이 생겨서 그 과목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수능에서 법과 정치라는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하는데 법과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윤리와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내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단어는 다 알고 선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막 틀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설마 독해력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국어 비문학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도 같이 오르더라.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통합교과적인 역량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드러내보아도 괜찮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과목을 하나에서만 이렇게 국한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통틀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융합인재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료집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1대1 상담 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역량은 바로 개방성이에요. 개방성이 얼마나 사람이 개방적인가 이거가 아니라 학업에서의 개방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고 야 그것도 맞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개방성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수용해버리면 그것은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내가 틀렸네? 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바로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연구를 해야 돼요. 각각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 막 듣지 않고 나 혼자만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고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학문적 성과를 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 양질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필수적인 개방성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경험들 중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관성적으로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조금 바꾼 경험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A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주변 친구나 선생님이 아니야 그건 B야 라고 했더니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해서 그걸 바꿔서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 오류를 솔직하게 깨닫는 것.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사실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열려있고 정말 아량이 넓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인정한다고 해요. 자신의 오류를. 그래서 오류를 솔직하게 깨닫고 수용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경험 이런 것들을 서술한다면 훨씬 더 진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학업이랑 연결되면 더 좋은데 나는 만약에 심리학과에 지원을 한다고 해요. 난 심리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심리학의 갈래가 좀 여러 갈래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갈래이구나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야를 정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학업 영역 중 개방성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깨닫고 수용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개방성까지 5개의 학업 역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자료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그 경험들을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 적어두고 나중에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한 학업 역량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결국에 성실성, 적극성, 그리고 창의성, 통합성, 개방성이 5가지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개를 다 넣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천자 안에 5개의 역량을 다 넣을 수 있다? 반드시 뽑아가야 됩니다. 대학은 놓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5천자면은 가능한데 천자니까 이런 여러 개의 경험들 중에서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경험 몇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적극적이고 조금 개방적이었어. 개방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 2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재료들을 고르고 그런 다음에 서술을 하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점을 두고 생각해봐야 될 지점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탐구,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